이슈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대선 레이스로 바쁘시죠? 아유, 네. 꽃들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원내 정당 가운데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지금 레이스 펼치고 있는데 현재 네.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전망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대통령 선출을 진행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정치가 거대 양당이 아니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론조사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3자 구도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목표를 이제 두 자릿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예. 현재로서는 좀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거대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좀 완연한 3자 구도가 되고 나면 저희가 15% 선 정도에는 진입을 해서 제대로 된 3파전을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지역별 어떤 나름대로의 공약이라고 할까요? 공약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지역별로 공을 들이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조금 이슈별로 또 정책적인 면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설득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 뭐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약도 발표했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미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이슈나 정책별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언급이 돼서 지난번에는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단일화할 생각 전혀 없고요. 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6월 3일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광주 시민들께서 대통령 선거를 하러 가실 때 그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중도에 어떤 하차하거나 단일화를 할 생각이 뭐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를 압도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각오로 끝까지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언급도 하고 있고.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 우리는 절대 단일화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전략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것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굉장히 그냥 편하게 여의도 문법으로 그냥 정치인들끼리 뭐 단일화 좀 하면 되지 뭐 다 모여라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또 탄핵까지 당한 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어려운 일은 안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쉬운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전략적인 미스고요. 또 한 가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보통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한 35% 정도만 정권 유지 내지는 재창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 35%의 벽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좋지 않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에 의한 정권 교체냐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냐가 실질적인 어떤 고민의 대상일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시지만 이재명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 또 너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의한 그 정권 교체를 조금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제대로 된 대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국민의힘과 손잡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개혁신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 세대 교체까지 이루도록 가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필패의 길이다. 그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보수를 지향하고 있어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성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과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이제 선을 그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혁신당만의 필승 전략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얘기지만 없음 모름에 계시는 국민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하면 또 수치를 줄줄 읊어야 돼서 좀 그렇지만은 네. 대략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는 뭐 여러 조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확실히 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못 정하신 우리 국민들이 한 20%가량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준석 후보가 그 많은 무당층이나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을 좀 사로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거대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 4월 말 5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한 40% 안쪽으로 좀 묶어 놓으면서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나 TV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고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마지막에 저희가 극적인 대역전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다크호스의 등장, 또 언더독의 반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국민은. 그렇다면 이제 표를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 이제 중도층은 어떤 면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변화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치를 모르는 슈퍼스타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나라가 절단난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필요하죠. 새로움이 필요한데 적절한 경험을 갖춘 새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준석 후보는 국민들께 크게 세 가지 캐릭터적인 면에서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리더지만 10년 이상의 정치 경험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법조인이 아니고 과학기술 전공이라는 거. 맨날 법조인들끼리 서로 맨날 뭐 법률 다툼이나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이라는 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관세나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데 국제 감각을 가진 젊은 리더라는 면에서도 저는 지금 시대가 부르는 필요로 하는 괜찮은 정치인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공계 출신의 젊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리더인 이준석을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한번 꼭 잘 써먹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지율은 생각만큼 잘 나오질 않고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좀 어렵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저희 지지율은 저희 기대보다는 오히려 잘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대 양당의 어떤 기득권, 어떤 지배적 지위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쉬운 선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3자로 여론조사를 하시고 그중에서도 ARS가 아니라 사람이 면접조사를 한 조사에서는 꽤 잘 나오고 있고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다소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조금 정체기가 있겠지만 결국 각 당의 후보가 선정이 돼서 완연한 3파전으로 진행이 되면 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어떤 컨텐츠나 또 개인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대역전극을 쓸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당의 경선도 살펴보고 계시죠? 그럼요. 예, 국민의힘 2차 경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로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대다수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예. 제가 뭐 아직 그 구체적인 수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소문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고요. 예.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인지도가 또 있고, 제가 그래도 그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게 잘못된 일이고, 또 탄핵이, 당연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저는 제 예상이 깨졌지만,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찬탄이냐 찬반이냐로 이렇게 명확히 나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지지율이 좀 더 높았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지금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후보가 사실은 비슷한 어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탄핵에 흔쾌히 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원 투표는 아직 하기도 전인데 여론조사에서마저도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여론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김문수, 홍준표를 묶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어떻게 보면 강경한 당원 여론조사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짜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제 결과가 최종 압축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약간은 미치겠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후보가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면, 여론조사에서는 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약간 배신자나, 이런 프레임으로 한동훈 후보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원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텐데,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강한 면모를 못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큰 어떤 탄핵 찬성 후보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전망합니다.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도 당원들 사이에서보다는 일반 여론에서 조금 더 인기가 좋은 스타일인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고 하면 결국 당원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쏠리면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까지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어서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위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한덕수 대망론 등등이 나와서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보면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와가지고 또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뭔가 일이 제대로 착착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간단치 않다라고 보고요. 특히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만둘 거면 미리 조금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해야 되고 나라 지금 외교 안보 경제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만둘 거면 차라리 지금 그만두고 경제부총리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라도 해야지 그때 가서 갑자기 그만둔다? 저는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만둬도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마뜩치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속 한덕수 대망론을 뿌리고는 있지만 막상 때려치고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거다. 실제 후보가 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도 이제 무속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들이 들려와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선고를 대선 1일 전에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대법원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직접 재판을 해서 직접 선고를 하고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요. 전원 합의체는 특히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바로 유죄 판결을 하면서 형까지 직접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대법원을 굉장히 겨냥해서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조바심 내고 조급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약간 이재명 후보나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독이 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 결과도 사실 이제 인용이 나올 거였는데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향력을 너무 미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너무 이렇게 좀 조바심 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기 안 좋은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해는 가지만 좀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법리적인 측면이라고만 해석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고려는 없다 이렇게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 법원에서 인정받는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과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그때 탄핵 결정 기다리면서 안에서 5만 가지 소위 지라시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4대 4로 갈라져서 싸우느니, 고성이 나오느니. 그랬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면 결국은 법리적인 그런 결정들이 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미리부터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판 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도 반성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속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는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을 유도하고 어떤 본인의 죄를 감추려고 한다던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1심 재판부도 재구속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1차 변론기일에서 1차 공판기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지난번에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발언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네. 그런 것도 결국 재구속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한테 함부로 뭐 어떤 잘못된 증언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못 참고 자기가 또 증인들한테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뭔 소리야 막 제대로 똑바로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재판부에서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증인들을 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막 30-4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